드라마 감사합니다의 재미는 수사물도 아닌 것이 수사물보다 더 설득력 있고 디테일한 사건 구성과 그 치밀한 사건 구성을 뛰어난 통찰력으로 풀어가는 신차일의 수사 과정을 복잡해 보이기도 하지만 직관적으로 몰입감 있게 연출해준 것이 극을 보는 재미이기도 하지만, 매주 새로운 빌런들이 등장해 신차일과 대립각을 세우며 치열한 신경전을 펼치는 시퀀스들 또한 이 드라마의 묘미가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이번 회차의 빌런은 신차일의 전 여친 유미경 부장이 재개발구역 조합장과 짜고 지역 주민들의 투자금을 횡령하기 위해 다른 회사 감사원인 남편 강명철과 위장 이혼하고 감사 나온 신차일의 애틋한 옛 연인이란 감수성을 자극하며 사람의 마음을 이용해 차이를 상당히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넣으며 긴장감 넘치는 전개를 만들어 주었는데요. 빌런 유미경 부장 역에는 홍수연님이 출연해 열연하며 시청자들이 분노 게이지를 상승시키고 감수성을 이용해 감사 나온 옛 연인 차이를 성추행범으로 몰아가며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냉혈한 차이를 애잔하게 만들어주면서 홍수연님은 그동안 TV 시리즈에서 볼 수 없었던 신박한 빌런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경은 돈을 횡령했지만 돈에는 1년 번호가 찍혀있어 세탁이 필요했는데 세탁을 하기 위해 덤영건설 감사원인 남편과 위장 이혼하고 남편 강면철은 1년 번호가 찍힌 돈을 바꾸기 위해 재무과장과 짜고 1년 번호가 찍힌 돈을 덤영건설 노동자들에게 현금 급여로 지급하게 하고 재무과장은 1년 번호가 없는 덤영건설의 돈을 명철에게 지급해 세탁을 마무리하는데 이 과정들을 너무 디테일하게 구성해 주어서 현실에서 돈을 세탁하려면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싶을 정도로 리얼하게 영상에 담아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범죄 영화들을 보면 돈 세탁이란 단어만 언급하지 이렇게 자세하게 돈 세탁 과정을 보여준 영화나 드라마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리얼했는데요. 거기에 더해 반전에 반전을 더한 사건 마무리까지 흥미로운 전개를 보여주었습니다. 또 감사합니다의 리틀 신차일, 선역이지만 악역 같은 느낌을 준 한수 캐릭터의 업셋도 있었는데 그 선배의 그 후배라고 해야 할까요? 감수성에 치우쳐 감사원으로서는 부적합했던 한수는 누가 누굴 걱정하는 것인지 차일이 감정에 치우쳐 옛 연인이었던 유부장 감사를 망칠까? 차일이 미경에게 아직까지 사랑하는 감정이 남아있을지 몰라 두 사람을 몰래 미행하며 한수는 점점 냉연한 차일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근데 또 이게 의도와는 다르게 한 번 더 차일의 마음을 후벼 파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이 시퀀스는 진지하기만 했던 극의 전개를 코믹하게 풀어주면서 숨막혔던 극의 분위기를 조금 식혀주며 한수가 이번엔 답답해 보이지 않고 리틀 차일로 업그레이드된 것 같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 4화는 여러가지 의문점을 만들어준 회차였는데요. 첫 번째 의문점은 적으로만 생각하는 줄 알았던 세용을 대웅이 도와준 부분인데요. 국토부 안차관이 세용에게 골프 약속을 하고 골프채를 선물했는데 대웅이 이 사실을 알고 형한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골프채를 다시 안차관에게 돌려주라 말하는데요. 세용의 말로는 골프채는 받았지만 골프는 치지 않았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안차관의 청탁은 거절했다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대웅이 여기서 세용을 적으로만 생각했다면 뇌물 받은 것을 문제 삼아 세용을 공격했어야 맞는 것인데 공격하지 않았죠. 그리고 세용도 골프채를 대웅의 말대로 안차관에게 돌려주었다면 감사팀의 지휘권을 대웅에게 넘겨주지 않아도 됐을 텐데 왜 골프채를 돌려주지 않은 것인지, 이런 설정은 악당으로만 생각했던 대웅이 사실은 악당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게 만들어 주었고, 또 대웅은 방법은 잘못됐지만 회사를 생각하는 마음은 방법만 다를 뿐 마음은 세용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었는데요. 심지어 안차관의 청탁을 거절한 세용으로 인해 국토부로부터 부당한 안전점검이 들어오게 되면 공사 일정이 지연되면서 회사가 손해를 볼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국토부와 제2건설의 마찰이 생길 것이고, 마찰의 원인을 회사에서 파헤치다 보면 골프채를 받은 세용이 수사 대상이 됨과 동시에 유부장 횡령건이 기사화되면 대웅은 세용을 사장직에서 물러나게 할 수도 있을 것인데
대웅이 여기서 안창환과 저녁을 먹으며 형의 허물을 덮어주는 포지션을 취한 것은 큰 의문점을 남겨주었습니다. 물론 대웅은 형의 허물을 덮어주는 대가로 감사팀의 지휘권과 유 부장의 횡령사건 수사 지휘권을 가져가긴 했지만 대웅의 행동은 해석하기 어려운 점들을 만들어주며 새로운 복선을 깔아주었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대웅이 이렇게까지 망나니가 된 이유가 무엇인지 캐릭터 서사도 나오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또 이번 회차가 남긴 두 번째 의문점은 세용이 차일에게 남긴 대사였는데요. 마지막 부분에 세용은 차일에게 신 팀장이 생각하기에 대웅은 회사에 도움이 되는 사람 같습니까? 라는 질문을 남기며 궁금증을 증폭시켰는데요. 이 질문의 의미를 저도 내피셜로 풀어보면 사실 세용은 대웅을 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다른 분들의 리뷰를 보니까 최종 빌런이 대웅이 아니라 세용이지 않을까? 이런 분석도 있는데 제 뇌피셜은 세용과 대웅이 힘을 합쳐야 물리칠 수 있는 또 다른 빌런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세용이 차일에게 대웅이 같은 편이 될 수 있는 사람인지 평가의 의미로 물어본 것이 아닌가 추측되며 드라마 포스터에도 대웅이 감사팀 직원들과 같이 의자에 앉아 있는 걸 보면 감사팀과 같은 편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세용과 대웅은 성향은 다르지만 회사를 위하는 마음은 똑같기 때문에 공동의 적이 나타난다면 이해관계로 한 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최종 빌런은 누구인가라는 의문이 남게 되는데 저는 세용보다 직급이 높은 현재 병상에 누워있는 첫째형이 되지 않을까 예상해 보는데요. 추측인데 첫째형이 다치기 전까지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 상황이 많이 안 좋아진 것 같은데 그럼 첫째형이 형제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맘대로 회사를 경영해서 회사가 안 좋아졌을 가능성이 크고 그런 권력자인 형이 깨어나면 회사가 또 엉망이 될 수도 있으니 나중에 세용이 형을 견제하기 위해 대웅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 신차일과 함께 독재자인 형과 대립하는 그런 구도로 가지 않을까 추측되는데요. 어디까지나 제 뇌피셜이니 재미로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의문점을 남긴 채 4화까지가 마무리되었는데요.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플롯의 전개가 드라마 감사합니다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